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통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영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새로운 소식과 각 분야의 초대 손님들을 이 자리에 초대를 하고 있지요. 오늘은 기독교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기독교는 지금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한국 교회의 빅 체인지를 위한 패배주의 극복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불고 있는 MBTI 열풍, 들어보셨죠? 상담 전문가를 초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굴용자의 아름다움을 믿자. 기억하시는군요. 어우, 인상이 아주 깊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달 156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프셨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피해를 입은 이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모았는데요. 한국교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백석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를 열고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늘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교회와 성도가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국민들이 정말 가슴 아파했는데 한국교회가 그 마음을 함께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등은 회개의 날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요.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태원하고 서울시청의 합동 분향소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희생자들을 이렇게 추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한국교회가 이제 봉사활동을 펼쳤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에서요. 한국교회 봉사단과 용산교구협의회가 조문객들에게 따뜻한 차를 전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300에서 400잔의 음료를 나누면서요.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 함께 애도하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또 이번 참사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한 상담 사역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학회와 한국 목회 상담협회 등은 참사 생존자를 위한 긴급 트라우마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이들은 11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말이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특히 청년 세대들이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특히 피해자들의 충격적인 사진, 영상 등에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 청년들이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다. 이런 충격, 그리고 무기력증, 죄책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각 교회 청년부에서도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에게 1대1로 찾아가서 목양과 상담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번 사건 이후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국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계속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최근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전국 대학생 신입생 숫자도 줄고 있는데요. 이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대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다수 신대원들이 신입생을 100% 충원하지 못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올해 초 신입생 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충족한 곳은 장신대 신대원이 유일합니다. 장로교회 양대 신학교육기관으로 꼽히는 총신대 신대원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신입생 미달을 기록했는데요. 백석대, 침신대, 합신대, 또 한세대 서울신대, 고신대 등 신대원들이 모두 신입생이 미달돼서 10개 신대원 평균 충원율이 84%에 머물렀습니다. 일단 말이죠.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한국 교회 분위기도 또 예전만큼은 아니라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각 신대원들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을 텐데 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들은 전액 장학금 제도, 또 온라인 학위 과정, 그리고 진로 상담 지원 등을 내걸면서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네. 이 한신대 신대원은 내년부터 신입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했고요. 서울신대 신대원도 선배 목회자들이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서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를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선배들이 후배 목회자들을 만나서 경험한 노하우를 직접 전하고 또 상담을 해주고 고민을 나누는 멘토링 제도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죠.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인데 나이 갈수록 인구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뭔가 구조적인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인구뿐만 아니라 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대원을 졸업한 목회자들이 졸업 후에 부임할 교회를 찾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요. 네. 또 신대원들이 충원율을 맞추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은 다소 자질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또 입학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예장 통합은 올해 총회에서 앞으로 3년간 신대원 정원을 12% 줄이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예장 합동 산하 총신대도 장기적으로 교단과 논의해서 신입생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점점 사역하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목회자가 이렇게 나와야 또 성도들을 바르게 이렇게 신앙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교단과 신대원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좋은 목회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얼굴이 아름다운 기자 박용미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온 이번 시간은 말이죠. 우리 사회의 다양한 팩트를 체크해보고 기독교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 이런 시간입니다. 미래학자이자 아시아 미래연구소 소장이신 최윤식 박사님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은 첫인상은 그렇게 미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미래학자십니다. 이게 소개가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미래학자라는 게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계시죠. 이게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예, 뭐 저도 뭐 사실 뭐 미래를 뭐 내다보고 꿰뚫어보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뭐 그런 거는 이제 미래를 예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제 미래학자 혹은 이제 현대 미래학은 이제 인간이 쌓아놓은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굉장히 방대한 정보들이 나오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사고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혹은 먼 미래까지 우리가 좀 미리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위기나 혹은 기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풍부하게 우리의 생각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굳이 미래를 우리가 맞추려고 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가능성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보면 미래의 대응력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네. 뭐 하나 질문하면 한 5분 이상이겠군요. 그렇겠습니다. 네. 미래학자가 알려주는 기독교는 지금 첫 번째 주제가 궁금합니다. 어떤 팩트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의 기독교, 특별히 한국의 교회에서 가장 그 현재 지금 위기인데요. 위기의 근원이 뭐냐라는 걸 제가 좀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패배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패배주의를 극복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패배주의를 극복하라. 네. 현재 위기라는 사실에는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님은 한국 교회의 위기를 넘어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네. 제가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한 10년 전에 책을 하나를 발표를 했어요.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의 지도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많은 한국교회 리더들이 그 책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읽어주셨는데 제가 그때 한국교회의 어떤 쇠퇴, 양적 쇠퇴라든지 혹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기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측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실제로 제 책에서 예측했던 그러한 어떤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또 현실화되니까 많은 분들이
최윤식 박사가 예측한 대로 한국교회 간다라는 부분들은 인정하셨지만 동시에 이제 패배주의에 빠지신 거예요. 네. 이래저래 그러니까 그게 위기들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주위에서 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위기가 오고 교회들이 어떤 붕괴가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뭐 말씀이 좀 나오시긴 하셨습니다만 패배주의가 위험한 이유, 또 한국교회가 이 패배주의를 잘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한국교회가 패배주의 극복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패배주의 한번 쌓이게 되면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제가 이제 위기를 얘기했던 것은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찾아야 되고 방향을 찾아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나 가지고 패배주의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포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례로 간다면 뭐 우리가 이제 전도에서도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이제 전도.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대안을 좀 찾으면 되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뭐 전도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안 된다란 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뭐 이렇게 조금 바꿔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전도가 안 된다라는 말은 패배주의적인 말이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전도가 좀 어려워졌다. 혹은 복잡해졌다라고 차라리 말을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말 자체에서 패배주의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게 교회를 완전히 지배하거든요.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전도가 좀 어려워졌다, 복잡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우리가 말을 교정하면서 혹은 분위기를 바꾸면서 일단 패배주의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죠.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늠새가 틀어진 것이 문제예요, 사실은. 교회 사역들이 잘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하는 것이 가늠새가 틀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늠새는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우리가 총을 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에서 가늠새가 있죠. 중요하죠. 이게 틀어지면 아무리 좋은 총으로 쏴도 목표물에 맞출 수가 없죠. 맞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지금 정확히 하면 이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안이 없거나 완전히 다 붕괴됐거나 모든 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쇠퇴에 들어갔지만 위기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좋은 영적 역량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시대가 변했는데 쉽게 해서 관역이 변했죠. 그런데 이 가늠새를 못 맞춰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잘못된 이제 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가늠새를 예를 들어 주시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빠른데 제가 병장 출신입니다. 군대 용어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뒤에 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이제 저 그래프는 이제 한국교회 초기부터 현재까지를 제가 양과 질의 어떤 매트릭스를 가지고 나눈 겁니다. 원래는 이제 기독교가 계속해서 건강하면 초기에는 양적으로는 적지만 질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질을 유지하면서 양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교회가 그 궤도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부터 한국교회가 양적으로는 성장하지만 질적으로 계속 쇠퇴하면서 현재는 어느냐면 심각하게 궤도에서 이탈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패배주의나 혹은 가늠새를 조정하는 것을 맞추지 못하면 더 빠르게 붕괴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맞추면 얼마든지 한국교회는 여전히 정상 궤도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분들께서 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분들이 현재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너무 패배주의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 제가 마무리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무리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셨어요. 역시 앞을 내다보시는 미래 학자 박사 맞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얘기가 앞으로 굉장히 많으시 계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앞으로 또 이렇게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늠새 오늘 너무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디언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를 뽑으라고 하면 뭐니 해도 MBTI라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 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MBTI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말이죠. 20대 응답자 90%가
MBTI 자료를 보거나 검사를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MZ세대의 요즘 명함인 MBTI 왜 이렇게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지 푸른숲 심리상담센터의 김현옥 소장을 초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그 MZ세대들 첫 만남부터 MBTI가 뭐예요? 저는 말이죠.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검사한다 그러죠. 검사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습니까? 그 예전에는 우리 서로 만나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고 고향이 어디세요? 뭐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혈액형도 물어보고. 그렇죠. 네, 혈액형 많이 물어봤죠. 그것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 끝에 MBTI 유형이 어떠세요? 네네. 이게 이제 지금 첨가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고 나도 무슨 유형이에요? 이렇게 해야 대화에 끼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이렇게 어떤 재미있는 대화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어떤 기업에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사원을 모집할 때마다 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포지션에 내가 이렇게 구하고 있다. 이 사람이 어떠냐? 그리고 이제 심리검사 다른 거 하나 하고 MBTI를 해서 제가 이제 자문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일 때 다 같이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무리를 나눠가지고 서로 토론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MBTI가 그냥 자연스러운 도구로 이렇게 스며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MBTI에 대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MBTI에 대해서 이거 조금 접근하는 그 뭐랄까요 초보적인 거 요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집을 새로 짓고 있는데 아내에게 남편이 회사를 가면서 오늘 집을 보고 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남편이 물었어요. 집이 어때? 그러니까 아내가 집이 정말 너무 좋아. 따뜻하고 산뜻하고 금방 완성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화장실 그 스위치 바꾸라고 그랬는데 그거 확인했어? 아내는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때 벽지 말했잖아. 벽지. 그거 확인했어? 기억이 또 없어요. 이게 뭐냐면 남편은 이렇게 세세한 거를 보는 사람이고 아내는 전체를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인식이 전혀 달라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은 같은 한국말을 하지만 서로 관점도 다르고 이 아내가 그럼 뭘 보고 온 거야? 그래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싸움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또 뭘 결정을 할 때 그 결정하는 요인도 다르고 행동을 할 때 패턴도 달라요. 그런데 이걸 타고나게 다르게 태어났다. 이렇게 융은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융의 이론을 메이어스 모녀가 20년을 연구해서 이 MBTI의 이 성격 유형 검사를 만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오랜 세월 끝에 나온 거군요. 그럼요. 그냥 재미로 하는 그런 검사인데 지금 실제로 굉장히 오랜 연구를 했고요. 지금도 상담 현장에서 쓰이는 도구기도 하고 또 논문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이게 그 예전에 우리가 늘 만나면 혈액형을 물어보곤 했는데 지금은 뭐 젊은이들 사이에 혈액형 묻지 않는군요. MBTI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번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또 오늘 소장님 만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저는 ISFJ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요. 소장님은 뭡니까? 저는 되게 다르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 달라요. 저는 ENTP니까 이제 사회자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무기 한 개도 없어요. 여기 보이지 않는 벽이 있네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를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성향, 세세한 성격까지 다 알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왜 이렇게 그 MZ 세대들한테 열풍이 불고 있습니까? MZ 세대는 그 이전 세대하고 되게 많이 달라요. 이들은 배고픈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네, 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네. 돈을 벌기를 원하지만 네. 굳이 내가 싫어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선호가 굉장히 뚜렷해요. 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계속 자라온 세대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네네. 인간을 안다는 거는 계속 정서적으로 경험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들에게 익숙한 건 뭐냐면 인터넷, 컴퓨터. 얘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컴퓨터가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을 디지털 유목민이라고도 하거든요.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SNS 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부딪히기보다는 네. 자료를 찾아서 마치 컴퓨터 코딩하듯이 그런 네. 게 편한 거죠. 그러니 이 MBTI는 마치 프로그래밍 된 거를 이렇게 코딩해서 뭔가를 딱 해내면 유형이 딱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심리적인 참조 체계가 약해요. 네. 지금 이 세대들이. 네네. 근데 이거는 딱 만들어서 주니까 네. 16개의 어떤 유형으로 만들어서 주고 그 유형으로 딱 들어서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그럼 거기 다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도구인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뭐 재미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다 이렇게 체계가 서 있는 것이기 네네.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부분도 많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죠. 네. 네. 그럼 조금 우리 본론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서 네. 교회 안에서 이게 이제 사용할 때 장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MBTI가 교회에서도 상당히 친숙한 문화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네. 그 이런 열풍이 불기 전에 수련회 네. 이런 데에서 소명을 발견하기 위한 그 뭐랄까 이제 프로그램으로도 이렇게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네. 예, 요거에 대해서 좀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 네. 네, 장단점 같은. 저도 이렇게 열풍이 불기 한 10년, 20년 전에 교회 가서 이런 걸 많이 하기도 했어요. 아 예. 네. 근데 교회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동을 똑바로 해라. 예. 어? 예배 시간에도 똑바로 앉아서 잘하고 네, 또 자세. 시간도 잘 지키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래야지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은 마음의 진정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어? 진짜 마음으로 안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가지고 당신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네. 당신은 사랑이 없다. 네네. 그래서 싸워요. 반드시 자세만 반듯해야 신앙심이 더 깊은 거냐. 그렇죠. 좀 이렇게 하면서도 편한 자세에서 신앙심이 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네네네네. 그런데 이 검사를 하면 깜짝 놀래요. 왜 놀래느냐.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네. 서로 너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주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사람 서로 달라요. 아, 그렇지요. 몰라요, 실은.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 빵을 내가 좋아하면 너도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빵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 검사를 함으로써 진짜로 알게 해줘요. 피부에 닿게. 서로 이렇게 검사하고 토론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 네네. 지체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왜 그렇게 다르냐면 서로 담당하고 있는 영역과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서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네. 교회 안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굉장히 이렇게 넓혀주고요. 이렇게 서로 알게 해줘요. 네네. 그리고 아, 너는 나에게 필요하고 난 너에게 필요하구나. 뭐 이런 거를 알게 해주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섣부르게 알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너는 ENFP야.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조금 너무 MBTI 중심으로 돌아갈 그렇죠. 때의 문제점이 그렇죠, 그렇죠.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이 검사는 이제 인간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은데 실은 원래는 이렇게 인간을 알아가지 않았어요. 우리의 세대는, 우리 윗세대는 예, 어떻게 예. 알아갔냐면 만나고 이야기하고 네. 밥 먹고 부딪히면서 알아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세대는 그게 너무 적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프로그래밍 하듯이 알아가거든요. 그런데 실은 똑같은 ISTJ다 해도 환경과 자라는 경험에 따라서 아주 다양해요. 네. 똑같지 않아요. 네네. 근데
이건 ISTJ는 되고 ENFP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아예 선을 딱 거버리는 게 그렇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낙인을 찍듯이 네. 너는 이런 유형이잖아. 이렇게 말하고 내 스스로도 나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건 안 돼. 네. 이렇게 생각하는 한계를 만들어 버린달까요? 제가 아까 ISFJ라고 했을 때 경계되는 점이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요? 뭔가. 아니요. ISFJ는요. 네. 원래 좋은 사람. 아, 그래요? 네. 좋은 사람입니다. 따뜻하고 좋은 사람. 편안하고 좋은 사람. 이 기분 좋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조금 단점을 얘기할 때는 갑자기 기분 나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참. 네. 저도 뭐 물론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MBTI를 잘 활용하는 방법. 네. 이 어른들이 우려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 네. 말이야, 그거를 검사가지고 네. 말이야, 사람을 말이야, 아니면 단정을 네. 짓고 말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잘 우리가 활용하는 네. 방법. 그 MBTI를 검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네. 제가 이용렬 씨 만나고 네. 알게 되려면 네. 10번 만나도 20번 만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를 이렇게 검사를 해서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저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걸 이해하게 돼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응?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엄마들도 그래요. 쟤는 왜 저래? 쟤 귀가 있어 없어? 어. 쟤 엄마 말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네. 말하거든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네네. 얘는 그냥 누워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 늘 그렇게 하는 애예요. 시간을 막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얘가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행동을 했지 이해할 나에게 이렇게 한 게 아니구나. 네네. 나를 무시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이해해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걸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네네. 그런데 이건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이해하고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고 네. 경험하고 열어놔야 되거든요. 네. 닫힌 문이 되면 안 되는 예, 거죠. 예. MBTI 했어? 넌 그거니까 그거지가 아니라 너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내가 이해를 하지. 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너는 또 누굴까? 네.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향적이구나. 내가 내향적에서 이런 걸 잘할 수 있고 이런 걸 조금 약하구나. 네. 그럼 나는 이 내향적인 걸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까?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이런 영업직을 구하는데 이런 광고를 낸 적이 있대요. 암암리에. 네. 내향은 지원하지 마세요. 내향은 지원하지 마세요. 이거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외향은 원래 말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설명도 잘하고 사람들을 확 끌어요. 내향은 그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잘 모르고 영업직을 뭐 이렇게 안 됩니다 이런 것 같은데 내향은 어떠냐면요. 말을 적게 할지 몰라요. 근데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침착하고 차분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뢰를 줘요. 네네. 그래서 말해서 할 수 없는 영업을 해요. 네. 이 내향이. 네네. 그래서 내향으로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내향이나 외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인격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네. 유형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를 한계를 짓거나 타인을 한계 짓는 것을 버리고 더 잘 알아가고 덜 이해해가는 네. 그런 토대로 쓴다면 굉장히 좋겠죠. 예. 뭐 흥미진진해서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얘기 다 풀어버리면 네. 다음 약속을 기약할 수 없잖아요. 다음에도 꼭 네.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끝으로 우리 MBTI에 열광하는 이 시대 청년 세대들에게 네. 짤막하게 마무리 삼아서 네.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탐구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네. 얼마나 사람을 알고 싶고 다가가고 싶으면 이렇게 예를 쓰고 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기반으로 네. 진짜 사람에게 다가가고 사람의 손을 잡아보고 그게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용기를 내서 네. 다가가보고 네네. 함께하는 시간들을 조금 더 가져보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고
또 각각의 모습대로 가치 있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MZ세대들이 MBTI에 열광하는 시대적 특징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기생세대들이 우리 MZ세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존중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푸른숲 심리상담센터의 김윤혁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세상과 교회의 이슈를 통해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준비하는 레디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